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또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하면서 저는 종목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공격적인 투자 성공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돈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님들의 돈 관리를 하며 투자를 성공해서 불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소문이 났고 돈 많은 사람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등 많이 어울리며 다니게 되었어요. 덕분에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좋은 형님이 계신데 제가 투자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큰 재미를 보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고맙다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라고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었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물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건물이었어요.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제 건물이 딱 중앙에 있는 상황이라 구입했던 비용보다 몇십 배가 뛰어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른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 세를 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건물 관리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1층에서 가게를 하시던 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나가게 되어 1층 한 곳이 공실이었고 일주일 지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나쁜 편도 아니고 제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계약을 하러 나가 임차인을 만났는데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일을 하면서 접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술자리를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원 없이 여자를 만나며 놀아보고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생각을 한 제가 그 여성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금전적 여유도 굉장히 많고 놀 만큼 놀아봤고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내 생활 즐기는 게 좋아. 결혼은 딱히 생각을 안 해봤고 여자도 종종 만나긴 했지만 다들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그냥 즐기기만 하지 진지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처음 본 순간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심장이 너무 두근대더라고요. 아, 제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 여성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어요. 업종을 카페로 하신다고 하던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커피랑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하고 카페 창업을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중에 결혼 자금 해야지 생각했던 돈이랑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 주셔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물 건너갔죠 뭐.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남자친구가 없다고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계약을 완료했고 가게 리모델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종종 찾아가서 잘 되어 가고 있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친절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덕분에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며 오픈하면 꼭 놀러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쁜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도 제게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난 후 그녀는 가게를 오픈했고 저는 화분을 하나 주문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축하드려요. 어머, 감사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화분까지.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저희 건물에서 잘 되시길 바래서 준비했어요.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커피랑 디저트류를 잔뜩 주문을 했고 지인들 초대해 나눠줬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초반에는 장사가 좀 되는 듯 하였으나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냥 밝았던 그녀 표정이
종종 어두워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매출이 엄청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는 밀리지 않던 그녀였는데 사정이 많이 어렵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생각해서 임대료를 6개월간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다들 어려운 시국에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 그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게 마감을 하고 혼자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주 씨, 사장님, 오늘 마감했는데 내일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해드릴게요. 왜 혼자 이러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냥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사장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3달 가까이 임대료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천천히 형편 나아지면 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임대료 인하까지 해줬는데도 참 죄송하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요즘 다들 어려운데 뭐 금방 좋아질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녀의 신세한탄을 들어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는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고백을 할까 싶다가도 지금 힘들어 하는데 괜한 말을 꺼내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녀가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기회인가 싶어 알겠다고 했고 4층에 제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저는 술이랑 안주를 준비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와서 우리는 술을 한 잔씩 하며 얘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으려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많이 힘든 건지 가게를 그만하겠다는 말까지 하다니. 민주씨, 많이 힘들어요? 내가 임대료는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그럼 그 대신 민주 씨가 저한테 다른 걸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저랑 같이 저녁도 먹어주고 술도 마셔주고 전 그거면 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민주 씨한테 고백하고 싶어도 힘든 사람한테 괜한 짐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는데 저 민주 씨 좋아해요. 이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더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다정한 모습에 반해 좋아하게 됐는데 제 상황이 이러니까 괜히 사장님 돈 보고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너무 비참하고 싫어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이고 힘들었다는 그녀를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씨, 아까 뭘 하면 되냐고 그랬죠?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우리는 제 공간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배달앱에 등록을 하고 배달도 하면서 SNS 홍보도 열심히 하고 커피도 커피지만 디저트류를 여러 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녀와 저는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최대한 일어서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그녀에게 반했어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제가 여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했어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모든 게 정말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게 그지없던 제 삶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러 만난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했어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태호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형식아, 너 이번 모임에 꼭 와야 된다. 진짜 안 오면 너 엄청 후회할걸? 뭐래? 내가 언제 모임 빠지는 거 봤냐? 네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셔. 친구 녀석이 자꾸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오늘따라 왜 저렇게 오바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걱정 말라고 내가 언제 빠지는 거 봤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웬일로 빠르게 퇴근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일찍 오신 분들이 있네요. 매번 서로 늦는다고 싸우시더니 사장님의 말에 누가 또 먼저 왔나?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였어요. 순간 요즘 야근을 많이 했더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눈만 깜빡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어요.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왜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 제게 말을 거는 그녀는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당황하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는 저를 보며 그녀는 웃어 보였고 근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태호 녀석이 미국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곧 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더니 만나게 해준다며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녀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이 오가면서도 저와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2차까지 가는데 다들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1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고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야, 나 그럼 먼저 들어간다. 네가 선이 잘 데려다줘라.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태호를 끝으로 저와 그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 건지 비틀거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그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서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되나 봐? 옛날에는 내가 괜찮다고 해도 걱정된다고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결국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취한 그녀를 대신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그녀를 눕혔고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그녀가 제 손목을 잡으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이성을 놔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하고 끈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추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함은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역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그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한 번 없네. 우리 못다한 얘기 많지 않아?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자. 우리 얘기도 많이 못했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도 저는 그녀의 말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저를 안으며 반겨주는데 예전 그녀에게서 나던 향이 풍겨 아찔했습니다. 그 향기가 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녀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녀가 미리 차린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실은 그녀의 옷차림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도 느꼈는지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이 없어? 혹시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어깨를 내보이며 살짝 웃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에 있는 사람인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이랑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 평생을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돌아온 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흔들립니다.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택배 때문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집에서 독립을 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랑 가까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개로 쪼개져 되어 있는 원룸이라 그런지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 온 처음 날에도 밖에서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했고 옆집 TV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에 있으면 말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집 구한 게 어디냐 싶은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음을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이사를 하고 부모님이 시루떡을 보내주셔서 빌라 사람들한테 하나씩 돌렸어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사했으면 떡도 돌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혼자 자취하는 아들, 좋은 이웃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게 있으셨겠죠. 저는 이사도 잘하고 출근도 잘하고 이게 진정한 사회생활이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곤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벽 너머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졸린데 이 소리가 자꾸 거슬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벽 쪽에 더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혼자 사는데 아픈 건가 싶었어요. 옆집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집은 떡 돌릴 때 다들 집에 있어서 얼굴 보며 인사하고 떡을 나눠줬는데 옆집은 만나지 못해서 문 앞에 걸어뒀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앓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어서 10시 정도 되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길래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문을 두들겼어요. 저기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한참 뒤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오더라고요. 아,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인데요.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싶었습니다. 기껏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필요 있나 싶었어요. 늦은 시간에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게 기분이 나빴으면 본인이 시끄럽지 않게 조심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퇴근을 하고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여자는 대체 뭘 하는데 매번 저렇게 끙끙 앓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다른 쿵쿵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지? 혼자 생각하면서 여자의 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소리가 굉장히 야릇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씩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상상이 절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올 일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갔더니 택배가 문 앞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오, 주말 되기 전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씻고 TV 보면서 저녁을 다 먹고 택배 생각이 나서 뜯어보고 있었어요. 신나게 택배를 뜯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닌 낯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택배 박스 위쪽을 살펴보았고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옆집 주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옆집 여자의 앓는 소리가 역시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다시 택배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앞에 놔둘까? 아니면 매일 밤 시끄럽게 한 죄로 민망해지게 약 올려볼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저는 처음 만난 날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본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어디 한번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표정을 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에 저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저녁에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택배 박스를 보고 아 맞다 택배 갖다 줘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옳다쿠나 지금이다 싶어서 택배 박스를 챙겨서 옆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배 박스는 일부러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일 수 있게 뜯어놨어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동안 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온 택배 때문에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제 택배 박스랑 같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 택배가 아닌 게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자 당황해하는 옆집 여자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통쾌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매일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건가 봐요. 저는 옆집 여자의 반응을 보고 더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외로우신가? 매일 밤낮 없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 사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점점 흥분을 한 건지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목소리도 떨리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시나? 이거 얼른 써보고 싶어요? 이제 택배 주고 가세요. 맨날 이런 거로 재미 보지 말고 내가 해줄까요?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이성의 끈을 놔버렸는지 저를 끌어당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봐요 어디. 옆집 여자의 말을 끝으로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항상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열심히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거보다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여태 살면서 터득해온 모든 스킬을 발휘했습니다. 항상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좋아하는 듯한 소리를 들어보니 뻑 같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옆집 여자 스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주를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꽤 하네? 어때? 저거보단 내가 낫지? 어느새 우리는 반말을 하고 편해졌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신호라고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오늘 또 했어? 아니, 네가 있는데 뭐하러 해. 너 기다렸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렇게 종종 만나다 보니까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된 옆집 여자는 거의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바로 달려들어 매달려 키스를 하고는 해요. 그렇게 매일이 뜨겁고 불타오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가서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잘 맞아서 만나게 된 거, 만날 때까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만나보려 합니다.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더 좋은 걸로 제가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아 야릇해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다들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